2021년도에 대폭등장이 있었어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4년 동안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조차도 방해했거든요.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 내 집 마련 정책이에요. 97%가 그걸 1순위로 응답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2021년장의 폭등장이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또다시 그런 엉뚱한 정책들을 피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스마트튜브는요, 부동산 리서치 회사고요. 제가 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한 20년 정도 했었고요. 2017년도부터 독립해서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빠숑, 김학렬 소장 하면은 투자자나 작가, 강사로 알고 있을 텐데 제 본업은 리서처고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그 SNS,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아셨을 텐데 제 본업은 B2B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이런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에다가 수요세 결과를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시장 같지도 않고 내려가는 시장도 같지도 않고 어디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또 어디는 또 거래가 안 돼서 금매물로도 안 팔려요. 이렇게 좀 얘기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별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지난 5년 동안을 제가 한 30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장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말 그대로 급등을 한 시장이었었고요. 2021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매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너무 비싸서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었었고 2022년도는 그 비싼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매물만 거래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을 했던 것들이고요. 2023년도는 이게 더 올라갈까 내릴까 되게 헷갈려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2024년도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요.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투자용이기 때문에 투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실수요가 더 많아요. 투자 수요보다. 그래서 항상 이사를 가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동안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사 갈 사람들이 잘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3년 동안 꾹 참았던 이사 수요들이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나 2023년도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시세가 좀 조정이 많이 됐거나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들은 좀 상승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거나 아직도 조금 지금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지역들은 좀 하향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대로 또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25년 동안 그 시장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유사한 시장이 25년 동안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IMF 때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12년도 사이에 금융위기 시장이 그랬을 텐데 조금 달라요, 성질이. 그때는 외부 충격이 많았었고 지금은 외부 충격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침체장이 온 것들이니까 일단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최근 통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물 개수를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통계들이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통계거든요. 근데 매물의 개수는요,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대부분 다 네이버 매물 개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매물 개수를 카운팅하는 플롭테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지인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 실매물 개수는요, 아실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아실이 실매물 개수를 카운팅한 게 2022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이게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 통계가 없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는 거래량이 정말 급감했던 해였거든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2년, 3년 동안 통계 중에서 지금 통계는 당연히 지난 3년 동안 통계 중에서는 제일 매물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 시기랑 비교해 봤는데 그 전 시기랑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수치는 없지만 제가 25년 동안 이 시장이 있었잖아요. 월등히 많았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 18년도가 매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들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증가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수요냐 실거 수요냐라고 질문하시면은 대부분 실수요고 실수요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건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안 팔려서 들여놨던 물건들을 다시 내놓고 있는 시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실거래 수요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에 맞춰서 지금 희망하는 매물들을 찾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지금 양극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싼 것들은 계속 비싸지고 있고요. 싼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또 중간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되게 넓어졌거든요. 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살 수 없는 가격대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죠. 아마 이제 그 올해 공시가격 발표된 거 보면은 그 PH129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80억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고소영 장동건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입니다. 뭐 현우진 이런 분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올해는 1등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 옆에 있는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아마 공시가격 1등이 될 텐데, 이건 좀 다른 시장입니다. 거기는 지난 2년 동안의 침체장과 거의 무관한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IUC가 에테르노 청담을 130억에 현찰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80억이 됐거든요. 그럼 내년에 엄청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대가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런 시장인 것들이니까 거기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시장들은 아마 그 밑에 있는 시장들일 텐데, 최근에 이제 시세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대출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대출을 많이 안 해줬어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대출을 해주고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가 그리고 2022년도 3년도보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3%대나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들이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6억대, 7억대 그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에요. 첫 집을 마련한 분들이 대출을 한 50%, 60% 받아서 첫 집을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제 고금액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들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어디냐면은 6%, 7%대에서 15억 원 그 사이 구간이거든요.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 12억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원래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사를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을 보태야 돼요. 그럼 15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죠.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를 못 가는 것들이 거래량이 준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7억대 이하에 있던 집들을 팔고 이 시장에 옮겨와 주기만 하면은 이게 한 단계씩 상향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한 칸씩 위로 상향되는 거래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이 입지들은 다 아마 매물이 좀 적고요. 인기 있는 입지들 아마 서울부터 움직일 것 같고, 서울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인천, 경기 여기까지 영향을 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보다는 좀 거래량이 적고 천천히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까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극화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사를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많고 지금 제일 좋은 주택에 살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들은 그냥 인플레이션 된 만큼의 주택들을 산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 밑에 단계 분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 이게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아마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태에서도 중상위권도 못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100%라고 하면은 50%는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는 무주택자들이고 10%가 다주택자들인데 일단 1주택에 있는 50%에서는요. 지금 갖고 있는 주택에다가 이걸 돈을 엎어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 금액에다가 대출 조금 얻게 되면은 월급을 처음부터 영혼에서 모아서 갈 수는 없는 집들이라 하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행태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소득 규모랑 집값이 오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해지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쓰면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제목만 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아니면 바로 나가기도 하고 부정적인 썸네일을 쓰면요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프로 높은 게 아니라 몇 배, 최소한 10배 정도 높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여기도 콘텐츠를 만드시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썸네일과 본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논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요인들도 있고 내려가는 요인도 말씀하셨을 텐데 썸네일에는 하락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도 심지어는 언론사들도 그래요. 이게 기사가 있으면은 한 100% 중에서 10% 정도 해당되는 얘기를 썸네일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정말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한 지역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더 많은 것들도 사실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지역, 조정이 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하락하고 있거나 조정되는 지역들이 이게 좀 다 특정적으로 몰려 있어요. 이제 거기만 설명이 되는 것들이죠. 거래가 거기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개별 단지나 개별 입지로 보지 않으면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썸네일은요, 오히려 썸네일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메인 내용까지 충실하게 봐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제 하나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정책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숑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학윤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상승론자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고 본능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은 좋은 입지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너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정책들이 그런 거에 포커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올라가게 하는 것들이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또 안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은 2021년도에 대폭등장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4년 동안에 주택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공감 못하지만 이해는 못할 수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조차도 방해했거든요. 대출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국토연구원 자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인 남녀한테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 내 집 마련 정책이에요. 97%가 그걸 1순위로 응답을 합니다. 97%.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그걸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을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또 많이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2021년장의 폭등장이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지금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될 텐데 그 다수당이 된 당에서
또다시 그런 엉뚱한 정책들을 피게 되면요. 또 주택 수요가 이게 포모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나 완화를 하지 말고 그냥 국토교통부는 집을 꾸준히 많이 만들어주며 그다음에 교통망만 하게 해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내 보금자리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규제 완화 이거 가지고 장난질들을 안 쳤으면 좋겠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이런 시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가장 기본이 입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른 요인들을 붙이면 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입지는 일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할 수 없는 입지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내 경제적으로 가능한 입지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만약에 내가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요. 일자리랑 너무 떨어진 입지들이나 그런 지역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일자리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십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지금 콘텐츠가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겁니다. 뉴스도 너무 많고 모든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하고 또 다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종이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영상도 있고 또 음성도 있고 거기다가 또 책도 많이 나오고 또 강의도 많고 저도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모르시겠으면요. 하나만 딱 갖고 가시면 돼요. 입지, 일자리. 그것만 놓치시지 않으면요. 아마 이 혼란한 시장에서 충분히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